다음 32강 7번째입니다.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 폐쇄하는 학생회. 아, 어떡하지? 너무 진부해 이거. 이제 월드컵을 또 오래간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좀 시즌 될 때마다 한 번씩 월드컵을 가지고 오는데 좀 쿨타임이 찼어요. 그래서 월드컵 가져왔고요. 오늘 제가 해볼 월드컵은 일본 애니메이션 클리셰 월드컵 32강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떠올렸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클리셰 하면 되게 많은 게 떠오르는데 어떤 클리셰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최고의 클리셰는 무엇인지 꼽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필살기를 평타로 쓰는 주인공 vs 야한 거 보면 흐르는 코피. 아, 이것도 굉장히 이제 클리셰죠. 이제 보통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어찌저찌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막 진짜 각혈 피를 토해가면서 그 필살기를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 되면은 힘들이지 않고 쓰는 거 클리셰죠. 클리셰지. 근데 사실 이건 일본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많은 거에서 좀 그런 클리셰인 것 같아요. 해리포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하면서 엄청 크게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그 죽음의 성물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무건 주문이라고 하나? 그래서 마법력이 높으면은 말로 그 주문을 외지 않고 그냥 바로 써버리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게 이제 많이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은 뭐 많이 덜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한 거 보면 흐르는 코피. 짤이 좀 너무 좀 자비가 없다. 너무 표정이 좀 그러네.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원피스에서도 상디나 이런 애들 보면은 야한 거 약간 무흐한 정도가 되면 퍼헉 하면서 코피가 촥 흐르면서 이제 약간 눈이 까리지 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클리셰인가 하면은 야한 거를 봤을 때 흐르는 코피는 클리셰라기보다는 만화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후반부에서는 필살기를 평타로 쓰는 주인공 이게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공 일행은 기본 3명으로 시작한다. vs 기술 이름 외치기. 아, 그래. 그치. 지금 좀 떠올려 봤을 때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의 어떤 그 파티는 3명 정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올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딱히 이름 대자고 하면은 좀 힘든데 어쨌든 기본 3명인 걸로 치면 되게 많죠. 페어리테일, 뭐 원피스, 원펀맨, 뭐 보통 소년 만화인데 배틀물인 것들은 다 기본이 3명이긴 해. 그게 사실 이것도 클리셰라고 봐야 될진 잘 모르겠는데 구성이지. 그게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경우가 더 내용을 풀어나가는데 좋으니까. 보통 인물은 장점만 있으면 캐릭터가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엄청 큰 단점이 있어야만 이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풀어지는 건데 상디도 보면은 이제 여자를 보면 때릴 수 없다든지 그런 설정들이 다 있잖아.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이름 외치는 거. 그래, 여기도 이제 스모커 대령이 이제 화이트 블로우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디서부터 기인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 클리셰긴 한데 왜 외치는 거야? 기술의 이름을? 그러니까 기술의 이름을 외치면 불리하잖아. 내가 그 기술을 외쳐버리면 상대방은 내가 쓰는 기술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어 동작을 취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술의 이름을 외치는 게 더 불리할 텐데 대부분의 만화들은 다 이제 외치죠. 거의 대부분 다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나 이런 것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 주인공 일행은 기본 3명으로 시작은 글쎄 클리셰라기보다는 작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강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뭐랄까 애니메이션으로서의 클리셰 뻔한 거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이름 외치기 올리겠습니다. 다음 32강 세 번째입니다. 배경이 여름이면은 화면이 전환되면서 풍경이 흔들림.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그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보통 파란 하늘이 배경이에요.
파란 하늘이 배경이고 어떤 전봇대를 보여주고 구름을 보여주고 흔들리는 나무를 보여주다가 주인공 집에 달려있는 풍경을 보여주죠. 그럼 그게 가만히 있다가 딸랑딸랑 다시 조용해지고 이렇게 되지. 그래 맞아. 이거 클리셰다. 이건 진짜 클리셰야. 두 번째, 첫 싸움에서 1코를 주는 관대한 악당. 그러니까 1코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두 개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클리셰라고 봐야 될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작법적인 게 좀 크지. 풍경이 흔들리는 것도 배경을 갑자기 인물로 시작할 순 없잖아. 그래서 좀 뜬금이 없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인공 집입니다.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고 자 이제 주인공을 볼까요? 라고 하기 전에 풍경을 보여주는 게 좀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법적인 면에서. 두 번째로 첫 싸움에서 1코를 주는 관대한 악당. 이거는 그러니까 악당이 그만큼 세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너그러이 기회를 주는 걸로. 이것도 아마 좀 효과적으로 악당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그런 거지. 눈을 가린다든지 눈을 가려. 갑자기 대뜸 자 싸워봐 이러면서 갑자기 포즈를 잡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시하죠. 그러면 자식 눈을 가리고 싸운다고? 인석 좀 보라고? 이러면서 좀 웃다가 처참하게 발리는 걸로 처음에 악당의 강함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손을 뒤로 묶는다든지, 자 난 너의 손도 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싸운다든지, 혹은 뭐 원피스에 나왔었나? 칼 등으로 싸우는 거야. 칼 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 등으로. 칼을 거꾸로 잡아서 등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상대방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게 좀 더 클리셰인가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경이 흔들리는 거는 글쎄 작법적인 측면인 것 같아서 이 첫 싸움에서 뭐 한 번 져주는, 뭐 한 번 자기가 단점을 좀 감안하고 싸우는 악당, 이게 좀 더 클리셰인 것 같아요. 요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네 번째입니다. 절대 안 떨어지는 어깨 위에 걸친 코트. 네. 이거 클리셰라고 봐야 돼? 너무 좀스럽다 이거. 어쨌든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아 그래요. 이거 두 개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만화를 그때 한창 많이 봤으니까 그때 항상 뭔가 외투 같은 거 걸칠 때 이렇게 걸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안 넣고 어깨에다 걸쳤던 것 같아요. 보통 그랬던 이유는 항상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어깨에다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서였던 것 같아. 근데 항상 난 떨어지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계속 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고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이거는 진짜 클리셰죠. 이거 진짜 완전 클리셰. 이거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야.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곳들, 혹은 뭐 순정 만화 이런 데서도 항상 나오죠.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몰라보게 못생겼다가 안경을 벗는 순간 그 미모가 만개하면서 우리 반에 저런 애가 있었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말을 하죠. 그 인물들이. 아 그래, 안경이 외모를 많이 너프시키는 장치긴 해. 근데 그래도 너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 좀 클리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클리셰냐, 이거는 좀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는 코트는 그냥 장치지. 주인공이 막 그래서 그런 거였어 하면서 코트를 계속 여미면 되게 좀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숨기고 있는 안경,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다섯 번째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놈이 강해져서 돌아옴. 네. 의문의 사고로 천재가 되는 바보. 아 그래. 의문의 사고로 천재가 되는 바보, 이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인물의 설정적으로 뽑아먹을 걸 다 뽑아먹었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그럴 때 갑자기 의문의 사고를 당한 다음에 천재가 된다든지, 혹은 기억 상실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새로운 걸 하려면은 이 인물은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설정만 바꾸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리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실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거의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만화에서는 종종 왕왕 등장하죠. 다음,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강해져서 돌아온다. 이거는 너무 클리셰지. 이건 너무너무 클리셰지. 이거는 사실 근데 일본 재패니메이션의 클리셰라고 하긴 좀 어렵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올라가야 돼.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막 페르세우스나 막 이런 애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의 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죽여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오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효과적으로 잘 먹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마블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의문의 사고로 천재가 되는 바보보다는 죽을 줄 알았다가 강해져서 돌아오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요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6번째입니다. 자기는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는 주인공 대 혼자라고 무시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군대. 아 어떡하지? 너무 진부해. 이거 너무 진부해. 그래 이게 항상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의 외모를 많이 무시해. 자기의 특히 남자 주인공이요. 특히 여자 주인공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남자 주인공들은 꼭 항상 인기가 없다? 반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연예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인기가 없고 친구가 없고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옥상에서 혼자 밥 먹어 맨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는 친구랑 함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는 주인공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났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인물들은 재수가 없다고 그려지죠 보통. 그리고 그것도 사실 이것도 작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주인공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미형으로 그리는 게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더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미형으로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미술을 좀 준비해서 그림을 그려봤지만 미형인 게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훨씬 편해요. 미형이 아닌 게 그리기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패시브가 평범하다고 해도 잘생기고 예쁜 게 패시브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뭐 클리셰라고 하면 클리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혼자라고 무시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군대.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보통 이 혼자라고 무시당하는 사람은 한때 엄청 날렸다가 어떤 은둔해서 자기의 그 강함이 세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인물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단 말이야. 저 자식은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줄까? 이런 애들이 항상 나와. 칼을 이렇게 핥으면서 어떻게 요리해줄까 이 녀석? 이러면서 막 엄청 얕보다가 몰살 당하죠. 보통 그 혼자인 사람이 아까 나왔던 첫 회 봐주는 거 있잖아. 자 지금 가면 살려주겠다 라든지 나는 뒷짐지고 싸우겠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다 발라버리는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사실 몰살은 클리셰가 아니야. 그렇게 강한 인물들은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까지가 클리셰입니다. 사실 클리셰는 보통 이제 이런 인물들이 상세하게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에 시비가 걸리고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게끔 하고 보통 주인공 쪽으로 시점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악당들이 다들 고꾸라져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발만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막 까딱까딱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들이 보통 만화 처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클리셰죠. 이것도 엄청 클리셰라 생각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클리셰냐 하면은 평범한 외모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애니메이션을 끌고 갈 때의 불문율인 것 같아서 이건 클리셰라기보단 작법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고 무시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군대를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7번째입니다.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 폐쇄하는 학생회. 야 이거는 클리셰 맞다. 이건 진짜 클리셰다. 다음 두 번째. 싸울 땐 같은 포지션끼리 1대1 하는 게 국룰. 아 그래요? 치열하다. 이거 치열해. 그래요. 보통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처음 시작하면은 그 캐릭터가 처음 등교하는 장면이야. 보통 처음 등교하게 되는데 우연한 계기로 그 인물이 어떤 동아리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동아리는 어쩐지 단장 한 명이 유일한 동아리원이야. 그래서 꼭 5명을 채워야 된대.
5명을 못 채우면은 그 동아리는 폐쇄된대. 그런 식이죠 보통.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멋지다 마사루. 멋지다 마사루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애니메이션들 되게 많네요. 근데 원래 그 뭐랄까, 학교 생활은 재미가 별로 없잖아.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재밌지. 아, 이건 진짜 생각할수록 박수만 나오는 클리셰네요. 다음 두 번째, 싸울 때는 같은 포지션끼리 1대1을 하는 게 국룰이다. 아, 이건 이제 일기토라고 하지. 이제 그래서 우두머리 2명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때 아무도 안 건드려. 각자 수장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하게끔 나머지가 다 비켜주는. 근데 이것도 사실 기원을 타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성경도 올라가도 돼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잖아. 그것도 되고, 삼국지도 마찬가지죠. 장수끼리 싸우는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약간 내가 봤을 때 애니메이션 클리셰라기보다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 그룹의 가장 통치자가 그 그룹의 어떤 뭐랄까 머리 같은 역할이니까 그 사람을 제거하면은 나머지 인원들을 다 흡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화로서 좀 자리 잡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역사 같은 거 보면은 먼저 적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죽이러 온다든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클리셰라기보다는 워낙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들이. 그래서 그게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거기도 하고, 쓸데없는 피를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인원수를 못 채우면 동아리가 폐쇄하는 학생의 이건 클리셰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8번째입니다.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이거 vs 강자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명, AKA라고 하죠. as known as. 이명이 이제 보통 그래, 이게 뭐 어디 뭐 외로운 늑대 뭐 붉은 주먹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지 보통. 그래야 멋있잖아요. 이게 이름으로만 불리면 뭐랄까, 상품의 가치랄까? 그런 게 좀 떨어지는데, 다른 게 있어봐. 막 뭐 그 마포 꿀주먹 주먹이 달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왜 있겠어요. 그래야지 그 인물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보이고 재미가 있고, 그 인물이 더 뭐랄까, 더 소문이 퍼지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인 어떤 별명이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클리셰인 거는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이거인 것 같아. 근데 일본은 자유롭게 열려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학교들은 다 학교에서 한 명씩 이러고 누워있다? 이러고 눈 감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명이 꼭 누워있고, 주인공 친구 혹은 그 누워있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옥상 문을 열고 오죠. 딱 그 단둘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옥상이 마련을 해주죠. 근데 나는 살면서 옥상이 열려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학교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옥상이든 뭐 어디 건물 옥상이든 위험하니까 보통 닫아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일탈과 비행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을 닫아놓는데,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항상 옥상이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자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명보다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이게 더 클리셰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9번째입니다. 부활 주문 해치웠나? 그래서 vs 첫 탄은 무조건 잔상.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푸싱!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국룰이지, 국룰. 이거 두 개는 진짜 국룰이네요. 해치웠나? 이거는 이제 진부하다. 진짜 이거는 명실상부 클리셰의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에 올라가 있는 클리셰란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죽어있던 적도 살리게 만드는 주문이야. 이거는 나한테도 만약에 누가 날 쓰러뜨리고 해치웠나? 이러잖아? 5기로라도 일어나.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첫 탄은 무조건 잔상. 이거 사진이 너무 웃기네. 상대방이 방심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빈틈이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회심의 일격을 딱 날렸어. 그리고 보통 해치웠나가 나오지. 보통 어쨌든 간에 피싱! 이렇게 하면서 없어져 있어. 보통 태연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뭐뭐라고 들었다, 사각 이겼다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나 강철 이런 식으로 안전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계속 전혀 미동도 없고 심호흡이 가빠지는 것도 없이 완전 그냥 껌인 거지. 이 상대방과의 싸움 자체가 그렇게 강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첫 탄은 무조건 잔상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솔직히 부활 주문 이거는 클리셰라고 보기가 어려워. 너무너무 클리셰라서 한 번에 무찔러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중간에 오디오가 비니까 누군가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부활 주문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클리셰라서 뺄게요. 그게 좀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첫 탄은 무조건 잔상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10번째입니다.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그래 너무너무 강한 상대였다고 생각했던 그 보스가 알고 봤더니 보스 중에 최약체 그런 거지. 그 녀석은 우리 4천왕 중 최약체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일 약했다라든지 혹은 그 최종 보스를 죽였더니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보스가 깨어난다든지 그런 식의 구성의 만화, 게임 그런 게 되게 많죠. 다음 두 번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캐릭터의 얼굴을 꼭 확인하려 함? 이거 뭐야? 얼굴을 가리고 있는 캐릭터의 얼굴을 꼭 확인하려 한다? 잘 모르겠네요. 오히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인물은 특정 그 가려져 있는 그 신체 부위가 드러나면 강해진다는 클리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클리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빨리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32강 11번째입니다. 밥 먹는 장면에서는 꼭 나오는 나토. 네. 그치. 다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간부 최약체. 아 이게 그거네. 최종 보스 그거랑 다르네. 그래서 보통 4천왕 중에서 가장 약한 녀석들을 먼저 보내죠. 최종 보스인 사람이 그 간부들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보내. 왜냐면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우리 중에서 이렇게 큰 힘은 필요 없다, 너 정도로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낸다든지 혹은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애도 전투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이 친구를 먼저 보낸다든지 그래서 하나 없어지고 결국은 최종 보스랑 싸우는 그림이 나오죠.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나가는 거는 최약체인 사람이 나간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말 터는 애들. 너 녀석들 따위라면은 내가 한 손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좀 얕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 가장 먼저. 보통 그런 친구들은 되게 화려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화려한 전투 스타일. 그러다가 주인공이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로 보통 희생물로 쓰이죠. 그 친구를 죽이면서 주인공이 초필살기 하나를 개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는 장면에서 꼭 나오는 나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저는 청국장을 싫어하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들에서 보통 로컬라이제이션 들어가면은 나토가 청국장으로 나오잖아요. 항상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나오면, 나토를 마는 장면이 나오면 되게 먹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심지어 콩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토가 일본의 국민적인 음식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아서 먹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가정적이고 별 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큰 어떤 역할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토 먹는 장면이 꼭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클리셰냐 하면은 사실 이 간부 최약체는 아까 이전 방금 전에 있던 월드컵이랑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작법의 영역이야. 이것도 사실은 그럼 제일 먼저 주인공을 죽이려고 최종 보스가 가버리면은 너무 빨리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장면에서 꼭 나오는 나토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필살기처럼 나오는 거라서 올릴게요. 다음 32강 12번째입니다. 머쓱한 상황에서는 인중 비비기. 헤헷. 아 그랬던가? 히히. 이러면서 이렇게 비비는 거죠. 그거랑 머리 긁는 거. 에헷.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확인하면 되는데 기분 탓으로 돌림. 이거 나 진짜 전 일본어를 몰라요. 일본어를 진짜 모르는데 그 일본어 알아. 기노세다요 기노세 이러면서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이러면서 뭐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에이 기분 탓이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엄청 많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고르기가 좀 편해. 머쓱한 상황에서 인중 비비는 거는 그냥 표현의 일종이지. 그냥 이렇게
물론 아무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긁는 거 뭐 좀 가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것도 있고 볼 옆에를 검지 손가락으로 긁는 거, 이것도 좀 에헷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다 이제 클리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애니메이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이렇게 돌리는 거가 저는 더 클리셰인 것 같아요. 이거 올리겠습니다. 다음 32강 13번째입니다. 변장을 못 알아보는 주인공. 이것도 많지. 이것도 진짜 많아. 그리고 두 번째, 입에 빵을 물고 등교하는 지각생. 식상하죠 이거는. 일본인들이 빵을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나 싶어. 그래서 많이 먹을 수도 있죠. 잘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식이냐면요, 주인공은 항상 지각을 해요. 절대로 정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무조건 지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급하니까 빵을 이제 물고 문 채로 신발을 신어요. 현관에서 위태위태하게 신발을 하고 앞코를 2번 탁탁 두들기고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서 뛰쳐나가죠. 이렇게 보통 자전거를 탄다든지 뛰어나간다든지. 그러다가 등교하다가 누군가랑 부딪힙니다. 골목길에서 다른 누군가랑 하면서 으차차차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에? 뭐야 이 녀석 이러면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런 말을 해. 아니 전교생이 몇 명인데 전교생이 한 1000명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너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항상 한 번에 알아봐요. 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걸 한 번에 알아봐. 그리고 등교를 했는데 지각을 다행히도 안 했죠. 지각을 안 해서 앉아 있으면은 처음 보는 그 녀석이 전학생으로 와 있다는 걸 알게 돼. 자, 오늘부터 같이 수업 듣게 된 누구누구예요? 자, 인사하렴 하면서 인사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빈자리는 그래 주인공 옆자리에 앉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주인공 옆자리가 비어있죠. 그럼 주인공은 항상 창가 쪽에 앉아있어요. 창가 쪽에서 이렇게 딴청하면서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귀찮은 녀석 이렇게 했다가 결국 그 둘이 친해지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게 보통 애니메이션들의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애니메이션 한 편 다 봤다 진짜. 다 봤다 진짜. 보통 그런 구성이죠. 그리고 항상 왜 토스트 같은 거 입에 빵에 물고 등교하는 이런 거는 다 위에만 잼이 발려있을까? 짜증나. 아니 잼이 위에 발려있고 위에 아무것도 안 덮여있으면 먼지 묻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잼들은 위에만 발려있어요. 반쪽만. 변장을 못 알아보는 주인공,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근데 사실은 변장을 못 알아본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주인공이 아닌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쓰이는 작법 같은 거에 가깝다고 봐요. 클리셰라기보다는. 아예 뭐 스파이 패밀리처럼 그냥 아예 변장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게 아니면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들만 뭐 여기다 점을 찍어도 못 알아본다든지 그런 작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라 같진 않고 입에 빵을 물고 등교하는 지각생이 저는 클리셰 같네요. 모르겠습니다. 32강 14번째입니다. 야, 사진도 진짜 절묘한 거 가져왔다. 항상 저런 자세로 넘어지거든요. 부딪혀서 넘어지면 손이 이상한 데로 감 vs 서로 부딪혀서 몸이 바뀜. 두 가지입니다.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손이 이상한 데로 간다는 이 클리셰는 요즘 만화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만화들은 거의 없다? 이런 게? 뭐랄까, 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신장이 돼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90년대 만화들은 진짜 많았어요. 이런 클리셰가. 항상 남자 주인공이 넘어져 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물컹 물컹 이런 효과음이 나요. 뭐지? 고개를 딱 들면은 여자 주인공이 얼굴이 엄청 벌게 있고 당장 손 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뒤늦게 손을 봤는데 보통 여자 주인공의 주요 부위에 손이 가 있죠.
그러면 에 하면서 뒷걸음치면서 에 이건 그러니까 이러면은 여자 주인공이 일어나서 어디다가 손을 대는 거야 이러면은 주먹을 딱 치시 주먹질을 하면은 남자가 으아 하면서 날아가는 거. 여기까지가 클리셰예요. 여기까지가 클리셰야. 근데 진짜 옛날엔 진짜 많았다 90년대에는. 근데 아마 이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90년대 만화에는 그런 용어가 아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서비스 컷. 아마 무슨 팬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노출도가 높은 장면을 보여주면은 시청률이 올라간다, 뭐 고정 시청자층이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만화 잡지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일부러 그런 장치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보니까, 재밌게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혹은 장치적으로 쓰였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전혀 접점이 없는 두 인물이 급속도로 친해지는 데에서 이 장치가 항상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클리셰처럼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거 사진이 진짜 잘 골랐다. 보통 이런 장면, 이런 자세거든요. 혹은 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의 이제 주요 부위를 만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남자는 이러고 있다가 여자가 오히려 화내. 오히려. 그래서 어디다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또 날려. 남자가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하면서 날아간다. 그게 이제 클리셰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든 간에 남자가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런 클리셰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서로 몸이 부딪혀서 몸이 바뀐다. 이거는 사실 클리셰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클리셰야? 이건 그냥 장르야. 이런 몸이 바뀌는 장르. 너의 이름은도 그렇고, 뭐 아빠와 딸의 7일간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스위치, 뭐 이런 대다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렇게 몸 바뀌는 이 장르가 아예 있지 않아요? 이런 류의 장르가? 그래서 이거는 클리셰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딪혀서 넘어지면 손이 이상한 데로 감.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32강 15번째입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악당. vs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주인공과 라이벌. 그래 많이 나와. 둘 다 많이 나와.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악당.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명탐정 코난이요. 명탐정 코난 미쳤어. 보통 이제 코난이 어떤 식이냐면요, 항상 의문의 사건이 발생해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엄청 범인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있고 엄청 범인이 아닐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보통 범인이 아닐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범인이야. 예를 들어서 뭐 연약한 여자라든지 전혀 그런 흉악범을 저지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던 거야. 그래서 코난이 자 아저씨 주무세요 픽 해가지고 갑자기 초름이 하면서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추리를 하죠. 사실은 김범인씨 당신이 범인인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인 추리를 하면은 노래가 깔리지. 우우우우 하면서 깔려. 그러면은 범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정하지 않아요.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맨날 어쩔 수 없었대. 맨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면서 자기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범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납득이 돼.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납득이 가는 그런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거야. 코난이 진짜 이 분야는 짱이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그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면은 교육적인 거에서 너무 안 좋으니까 권선징악적인 형태로 보통 가잖아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복을 당해도 그나마 좀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이래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주인공과 라이벌. 이거는 그치, 거의 브로맨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나루토 사스케, 뭐 웅장해지는 서로의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많지. 디지몬에서도 보통 신테일이랑 매튜 둘이서 뭔가 선의의 라이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싸우면서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그런 거지. 포켓몬스터도 항상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닐지 몰라도 게임에서는 항상 이제 주인공과 비슷한 라이벌 이런 식으로
누구지? 무슨 박사 아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잖아. 그래야 재밌으니까. 호적수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주인공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주인공이 성장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아 얘도 이만큼 강해졌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상품 판매라든지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흥행에 있어서 이제 브로맨스 같은 그런 부분이 좀 큰 걸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꼭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좀 더 클리셰냐 하면은 사실 이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주인공과 라이벌, 이것도 작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조커랑 배트맨 이런 느낌처럼 둘이 싸우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그런 관계여야만 내용이 계속 진행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클리셰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악당을 고르겠습니다. 다 32강 마지막 16번째입니다. 가끔씩 멍청한 말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줌. vs 처음 쓰는 기술인데 전부 파악하고 옆에서 설명해주는 놈. 아 그래요? 두 개 다 진짜 많이 나오지. 진짜 많이 나와. 가끔씩 멍청한 말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는 이거는 그 말해주는 사람이 좀 항상 실없는 말만 하고 개그나 치려고 하고 주인공한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쩐지 흘러가는 식의 말을 했는데 주인공이 놓치고 있던 점이야. 그래서 그래, 그게 혹시 그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거죠.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고무고무 총 쐈는데 저거는 뭐 신체 뭘 늘려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 하면서 옆에서 항상 말해주지. 그런 포지션인 친구들이 항상 있죠.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에 이제 누구니? 크리링 야무치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보통 주인공보다 약해요. 주인공보다 약해서 항상 주인공이 싸우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다 설명해주는 거죠. 옆에서 이런 기술, 이런 기술. 사실 이거 두 개 다 클리셰라기보다는 작법적인, 이것도 그냥 그런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독자들한테 있어서 처음 보는 기술을 그냥 쓰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주인공이 그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해주는 친구가 꼭 필요하고, 이제 아예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설명충 혹은 뭐 스피드 wä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들고, 가끔씩 멍청한 말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이어는 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그 말이 나왔을 때 그걸 듣고 문제를 해결하면 더 극적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작법적인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뭐랄까, 뭐가 더 클리셰냐 하면은 처음 쓰는 기술인데 전부 파악하고 옆에서 설명해주는 놈, 이거는 클리셰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꼭 들어가야 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멍청한 말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줌, 이거를 클리셰로 고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다 봤던 거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vs 밥 먹는 장면에서 꼭 나오는 나토. 이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게 더 클리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장면에서 꼭 나오는 나토, 이것도 사실은 작법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토를 먹는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보통은 건강까지도 염려하면서 식단을 챙겨 먹는 가족들이 보통 나토를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이 주인공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때 나토가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라기보다는 그냥 주인공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슬프거나 화나는데 나토를 먹진 않잖아. 전쟁에 하는데 나토를 먹지 않잖아. 그러니까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해치웠나 했는데 고 하면서 겨우 그 정도로 날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더 극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리셰인 것 같습니다.
다음 16강 두 번째입니다. 첫 타는 무조건 잔상대. 이건 사진 너무 잘 골랐다.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악당 두 번째 있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악당, 요거는 보통 싸우고 나서 개과천선하고 주인공의 일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한테 감화가 돼서 일행이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정말 약해집니다. 오히려 주인공보다 약해져요, 보통. 분명 주인공과 호적수 혹은 그 이상이었는데 주인공의 일행이 되면은 갑자기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보통 그런 친구들이 설명충 포지션으로 가요. 분명 호적수로 싸웠던 친구인데 갑자기 주인공의 저기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는 방식이지 하면서, 이런 녀석 결국은 알아내고 만 건가? 이 녀석 강해졌구나, 이런 말을 보통 하죠.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악당, 이거는 그 악당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캐릭터적으로 그 친구가 갑자기 빠져버리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혹은 너무 임팩트가 약해지는 거야. 혹은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끌어서 그 죽기 직전의 악당의 과거를 회상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스토리의 분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하는 그런 작법이 들어가야만 애니메이션적으로 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첫 타가 잔상인 거는 이게 진짜 클리셰인 것 같아. 그 인물이 강하다, 주인공한테는 절대 첫 방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 재밌잖아. 그리고 항상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틈에? 이러면서 기척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하죠. 방금 그거 전혀 기척을 느끼지 못했어. 만약 저 상태에서 날 공격했던 거라면 오싹! 여기까지가 클리셰지. 그래서 첫 타는 무조건 잔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고르겠습니다. 16강 세 번째입니다.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가 폐쇄되는 학생회. 두 번째, 가끔씩 멍청한 말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조연. 이건데, 인원을 못 채우면은 동아리를 폐쇄시키는 거가 클리셰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클리셰가 작법이랑 굉장히 연관돼 있죠. 근데 가끔씩 멍청한 말로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을 준다, 이거는 좀 진부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폰지밥에서는 한 번 더 비틀잖아. 뚱아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어.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뒤튼다는 거는 그만큼 진부하다는 거야, 그 클리셰가.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가 폐쇄된다, 이거가 좀 클리셰인 것 같은 게, 원래는 애초에 동아리원을 못 모으면은 동아리가 안 만들어져야 정상인 거잖아. 혹은 말미를 충분히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정의감에 불타는 그 동아리원들이 어떻게든 동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클리셰에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음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필살기를 평타로 쓰는 주인공 대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두 개가 있는데, 나는 진짜 학교 옥상이요, 이게 약간 좀, 나는 판타지도 있었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 그래, 이거는 9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클리셰는 거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학교 옥상에선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깍지를 끼고 하고 누워있는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 주인공 혹은 주인공 친구 혹은 주인공이 친해지고 싶은 인물이 누워있는 거가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클리셰로서 좀 쓰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부에 필살기를 평타로 쓰는 주인공,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필살기를 쓸 때까지 많은 힘이 필요했겠지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강해졌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쓰이는 거지만, 이미 많이 봤잖아. 고무고무총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는 거지. 그리고 더 강한 기술을 써야지만, 보여줘야지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는 거의 이제 평타처럼 스킵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16강 다섯 번째입니다. 부딪혀서 넘어지면 손이 이상한 데로 가는데 혼자라고 무시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군대. 강하다. 이거 두 개 진짜 강한데? 너무 많이 나와서요, 두 개가. 너무 진짜 식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뭘 골라야 되나 살짝 고민되는데, 이 부딪혀서 넘어지면은 손이 이상한 데로 간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만화에는 꼭 있었어요. 이게 꼭.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 클리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라고 무시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군대, 이걸 고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죠.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16강 6번째입니다. 기술 이름 외치기 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강해져서 돌아온다. 이거 어떡하지? 사실 뻔한 걸로만 치자면은 기술 이름 맺히는 건 진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모든 만화들이 다 하잖아.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보통 주 시청 연령층들이 아이부터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재밌어하는 거잖아. 직원! 이러면서 싸우는 게 이제 그래 애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재밌고. 근데 이걸 솔직히 클리셰로 봐야 되나 싶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강해져서 돌아온다. 기술 이름 외치는 거는 너무 강해요. 이거는 좀 솔직히 좀 치트키라 생각 들 정도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좀 더 봤을 때 재밌지 않나요? 이런 요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16강 7번째입니다. 첫 싸움에서 한 번 져주는 관대한 악당 vs 입에 빵 물고 등교하는 지각생입니다. 둘 다 장르별로 무조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첫 싸움에서 1코를 주고 시작하는 관대한 악당, 이거는 이제는 솔직히 좀 진부할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강해 보이는 사람이 한 번에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하잖아. 그래서 그 악당의 어떤 위기감이랄까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입에 빵을 물고 등교하는 거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상 만화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고르겠습니다. 제발 붙지 않길 바랬던 둘이 붙었어.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대 확인하면 되는데 기분 탓으로 돌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사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확인하면 돼. 그 자리에서 뭐야 이거 누구야? 기분 탓인가?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게 거기서 확인을 해버리면 끝나잖아,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한번 쫄깃한 걸 주기 위해서 쓰이는 작법적인 느낌이 있다.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이것도 정말 진부할 정도로 많이 클리셰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클리셰란 생각이 들어요.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이거는 뭐랄까 클리셰긴 하지만 그냥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치로 쓰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이걸 고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다음 8강 첫 번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강해져서 돌아온다 대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인데 너무 많이 봤어. 둘 다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해. 근데 약간 솔직히 이제부터는 어떤 게 더 진부하냐, 어떤 게 더 어쩔 수 없느냐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이미 여기까지 걸러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 강력한 친구들이야. 그래서 뭘 골라야 되느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있었던 구조예요. 내용의 구조예요. 그래야만 재밌으니까. 근데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이거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눈치를 못했지만 엄청난 클리셰야.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 주인공 일행들이 어떤 일을 꾸민다든지 서로가 친해진다든지 이야기를 진행할 때 있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잖아. 학교 옥상만큼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클리셰로 쓰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이거를 올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만화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소년 만화부터 해가지고 연애 만화도 해가지고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어. 다음 8강 두 번째입니다. 혼자라고 무시당하다가 몰살당하는 군대 vs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 폐쇄되는 학생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인물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전투력 측정기 같은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이 인물이 힘도 들이지 않고
악당 졸개들 정도의 전투력은 그냥 커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그런 장치로 쓰이는 거죠. 일단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 1대 17, 1대 100 이거를 단숨에 제압한다, 머릿수를 이겨낸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셰라고 볼 수 있나 싶어요. 그냥 작법의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를 폐쇄하는 거, 이거는 클리셰가 맞다. 그래, 이 주인공 얼굴처럼 꼭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런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이걸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8강 세 번째입니다.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vs 입에 빵을 물고 등교하는 지각생입니다. 둘 다 너무 많이 봤던 거죠. 거의 너무 뻔해서 진짜 숨쉬듯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클리셰인지 인지조차 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거는 진짜 진부한 클리셰인 것 같아요. 입에 빵을 물고 등교하는 지각생도 이것도 많이 이것도 진부한 클리셰인데, 와, 어떡하지? 뭘 골라야 되지?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게 더 진부한 클리셰인 것 같습니다. 입에 빵을 물고 등교하는 지각생은 사실 그냥 뭐랄까, 그냥 솔직히 좀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클리셰인지도 모를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클리셰가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게 더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르겠습니다. 다음 8강 마지막입니다.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vs 첫타는 무조건 잔상. 쉣! 뭘 골라야 되지? 더 진짜 뻔한 거는 사실 안경 쪽인 것 같죠? 이거는 너무 많이 봤어. 보통, 그리고 이제 아까 있었던 것 중에서 조금만 변장해도 못 알아본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 주인공이 안경을 끼고 있던 학생은 개무시하다가 그 친구가 우연한 계기로 안경을 벗게 된 걸 봤는데 그 모습에 빠져. 그래서 그 친구는 좋아하고 안경 낀 모습은 안 좋아하고 서로 누군지를 몰라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안경을 벗은 친구가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게 나오냐면은 보통 부딪혀서지. 보통 부딪혀서 어머, 안경이 하면서 엄청난 미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이 진부하죠. 첫타는 무조건 잔상, 이것도 사실은 전투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리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디어 4강입니다.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vs 인원을 못 채우면 동아리 폐쇄하는 학생의 때. 미치겠다. 안경을 벗으면 예뻐지는 거는 진짜 거의 국룰 정도의 조합이고, 인원을 못 채우면은 동아리 폐쇄하는 거는 내용의 흐름,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래야만 흥미진진하게 단원들을 모은다든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매력적인 인물들이 추가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애니메이션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필연적인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는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을 고르겠습니다. 다음 4강 두 번째입니다.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vs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입니다.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거가, 이거는 거의 무조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디지몬, 포켓몬, 원피스, 많게는 뭐랄까 천원돌파, 그랜라간 다 생각해봤는데 최종 보스가 한 번에 죽는 거는 떠올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클리셰다. 다만 학교 옥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학생들, 이거는 클리셰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구조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자, 일본 애니메이션 클리셰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 vs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 와우, 뭘 골라야 되냐? 이거 두 개는 약간 소년 만화에서는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게 거의 무조건 나오고, 순정 만화 혹은 연애물, 학원물에서는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이 무조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장르 두 개를 대표하는 어떤 클리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 보스가 사실은 튜토리얼 보스인 거는 소년 만화에서만 한계가 국한되어 있는 클리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은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각종 문파의 장르로 다 넘어간 클리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을 클리셰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클리셰 월드컵 우승은 외모를 숨기고 있던 안경입니다.